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 많으시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대충 말만 들어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만약에 꺼졌어. 그러면은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아니면 벽에 숨겨진 그 콘센트부터 발전소까지 그까지 전기 들어오는 부분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전기 플러그까지 그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이제 이게 고장났을 수도 있고 저게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벽 뒤에 숨겨진 콘센트부터 발전소까지 고장났다면은 플러그에 전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뒤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또 전기는 들어와. 그러면은 냉장고가 고장났겠죠. 그래서 벽 뒤에 숨겨진 콘센트부터 발전기까지는 백엔드예요. 백엔드. 자, 냉장고는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다는 게 분리를 해놓으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DB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DB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뭔가 저장을 해야 돼. 회원 가입시켜서 회원의 이름들을 DB에 계속 저장을 해야 돼. 그러면 백엔드가 필요하거든요. 백엔드가 이제 DB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분리해 놓으면은 아주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언어도 백엔드는 백엔드 언어가 따로 있고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가 그거를 일체형을 다 손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구분해 놓으면 백엔드가 고장나면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몰라도 백엔드만 알면은 백엔드 개발자만 불러서 고치면 되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사람은 프론트엔드를 고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는 뭐고 백엔드는 뭔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뭔가 휴대폰 앱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그냥 뭐 글자만 있다. 글자만 있고 그림만 있고 내가 그냥 본다. 그럴 때는 백엔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정해진 문구가 있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웹이든 앱이든 이게 DB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저장해 놓은 걸 불러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거기다가 뭔가 쓸 수 있어. 게시판이라든가 댓글처럼 이렇게 써. 그러면 그 쓴 게 어디 저장되느냐? 웹에 저장된다는 것은 웹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DB에 저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 미국이든 어디든 그 DB 컴퓨터가 있겠죠.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면 또 불러와지고. 그런데 문제는 자, DB가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이라 합시다. 엑셀 파일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어차피 뭐 더 발전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냥 엑셀 파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뭔가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 그러면 그게 어디 저장돼요? 컴퓨터에 그냥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하면은 이게 어디 딱 중앙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에 있다고 칩시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웹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 파일을 예로 들어보면은 엑셀 파일이 뭔가 웹 주소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장소예요. 저장소. 저장 공간 바구니 소쿠리인데 웹사이트의 주소로 들어온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요. 웹사이트 뭐 100.200.300.400 뭐 그런 웹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로 들어온 명령을 해석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에 어떻게 저장을 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제 DB에 저장을 할 수 있고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DB가 내 컴퓨터에 그냥 저장되는 DB다. 그러면 사실 백엔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원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날라온 명령을 받아서 저장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백엔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MySQL, 가장 많이 쓰는 MySQL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를 받아서 저장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 그래서 사실 백엔드 프로그램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그런데 백엔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명령을 했어. 앱으로 뭔가 명령을 눌렀든지 웹상에서 무슨 버튼을 눌렀든지. 그런데 그게 백엔드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뭔가 연산을 해야 돼요.
여러 개 연산을 해야 돼.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DB 저장소가 뭐 연산을 하는 기능이 달려있지가 않잖아요. 소쿠리가 자기가 알아서 뭔가 연산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딱 데이터만 담는 바구니예요, 바구니. 그래서 뭔가 연산을 한다든지 뭔가 주기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야 된다. 각 회원에게 아침 12시가 되면은 뭔가 포인트를 인당 뭐 100점씩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건 다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DB에서 알아서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걸 어디다 하냐? 백엔드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왜 분리되었느냐? 첫째, 일단 관리하기가 편해요. 결국 다른 언어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언어, 백엔드는 백엔드 언어로 분리해놓고 접점만 탁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고장났을 때 메인터넌스 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거죠. 자, 둘째, DB가 원격에 저장되기 때문에 원격에 저장을 하려면 주소 100.200.300.400 이런 주소로 날라와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소쿠리에는 그 주소로 날라온 명령어를 받아서 뭐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소쿠리예요, 소쿠리. 그러면 주소를 받아서 소쿠리에 저장하는 그 명령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백엔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DB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백엔드가 필요 없다. 프론트엔드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능을 해야 될 때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각 회원에게 뭐 포인트를 100점씩 지급해야 된다. 뭐 아침 12시가 되면 포인트를 100점씩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상에서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DB 측에 붙어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백그라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백엔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